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랑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계약을 해드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 혹은 계약자 본인이 한 명만 신청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옮겨지는 거예요. 계약자가 저지만 세대주는 저희 남편인데요. 그러면 제가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다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와,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신고 의제 규정이 있어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족들 구성원의 전입신고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분은 좋은 질문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실제 전입신고서의 사진을 같이 좀 보여드리고 추가적으로 더블체크 차원에서 동사무소 전입 담당자분과 통화한 내용을 같이 한번 그분의 음성을 들려드리진 않고요. 이분을 통화해서 제가 확인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관계 확인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확인까지 했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확정일자랑 임대차 신고 관련된 설명을 드리면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전입신고에 대해서. 보통은 전입신고는 우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시군 구청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가까운 근처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요즘엔 행정복지센터라고 하거나 주민센터라고 하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정부24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전입신고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의제 규정을 말씀드렸지만 전입신고라는 게 실제로 계약하고 이사를 해서 그 집에 입주를 하면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건데요. 계약자가 부인이에요. 지금 이번 사례를 예를 들게요. 내 가족이었고요. 부인께서 부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대주는 사실혼이 아니라 법률 혼인 부부기 때문에 남편분이 세대주가 됐고 스라에 자녀분들 두 분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성인이었어요. 미성년자가 아니라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으로 부모님이 데리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성인인 기준으로 마침 좋은 샘플이 되었습니다. 성년 자녀 두 명이 있을 때 어떻게 전입신고를 하는가에 대한 건데 일단 결론적으로 전입신고 할 때는 계약자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대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 있죠. 이때 뭐를 해요?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확정일자 의제 규정까지 같이 있죠. 그래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같이 해주는데 이 확정일자는 계약자 명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계약자가 계약을 해서 이 날짜를 확정받는 거기 때문에 이 계약자의 돈이 오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약자 확정일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임대차 신고에서 확정일자에선 이렇게 계약자 명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입신고에서 1인 단독 가구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가정에서 가장이 계약자가 아니라 배우자 혹은 타인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타인이 다른 가족이 계약자를 했을 경우에는 세대주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세대주가 못 오면 원칙적으로 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와서 이제 위임을 받는 거예요. 임대차 신고나 전입신고는 위임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서라는 서식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위임란이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서명 날인을 해가지고 가족관계가 맞는 것을 확인을 하면 처리를 해주는 거죠. 물론 가족관계가 아닌 다른 가족이다 이러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공동 세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이면 당연히 본인 확인과 위임이 정확히 들어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가족관계라고 하면은 어떤 분께서는 전화로 확인하는 분도 있지만 이전에 호적관계를 당연히 보기 때문에 그냥 위임장이나 인감증명까지 이렇게 요청을 하진 않고 이런 신분증과 도장을 통해서 위임을 대체해 줍니다. 한마디로 민원인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세대주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원칙은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가 딸려오는 식구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전부 이동인가 아니면 가족 중에 일부만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전부 이동, 세대 일부 이동 혹은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체크하는 칸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띄워드릴 건데요. 자, 세대 전부 이동이라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따로 있죠. 서식이. 그리고 세대 일부 이동이나 혹은 기타 사항들에 대한 서식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대주가 누구인지를 기재하고 신고인이 누구인지를 같이 밑에 기재하는 서식이란이 있어요. 신고 절차상 원칙상 이제 본인이 아닐 경우는 당연히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당연히 본인 내방이 원칙인데 본인 내방이 아니면 확인을 당연히 해야겠죠. 본인이 아닌 대리권을 받았음을 증명해줘야 되니까요. 그쵸? 그리고 일단 가족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는 세대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대원도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원이 갈 경우에는 배우자도 세대원이잖아요. 이 세대주가 가장이니까 아빠니까 남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성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 명 다. 자, 이때는 만약에 전부 이동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가족 중에 만약에 자녀분 한 분이 이제 독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 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대원 일부 이동으로 서식을 작성하는데 이때는 이동 안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동 안 하는 사람은 신경을 안 써요. 자, 이 서식에는 이동하는 사람이 이동하는 게 맞는가라는 편입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자취한다고 나가는 그 자녀분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새로운 전입신고서에는 이동하는 성년 자녀의 인적사항과 동의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동의라 하면 이제 신분증과 도장으로 가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족이라면. 그래서 세대주의 이름으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면 전부 이동할 경우에는 세대주 것만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일부 이동할 경우에는 이동하는 자녀분이 있다면 그 자녀분의 신분증이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계약자 한 명만 전입신고하면 기존의 가족이 다 같이 옮겨지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세대주가 하든 가족의 세대 구성원이 하든 어쨌든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 구성원이 할지라도 가족이니까 신분증과 도장이 성년이라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세팅을 하시고 전부 이동과 일부 이동 이런 서식이 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시고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입 신고하는 그 신청서 안에 모르면 담당 공무원한테 바로 앞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 공란으로 두신 다음에 일단 쓰지 말고 여기 이거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전입 신고는 전입한 후에 2주 내에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전입 신고를 늦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임대차 신고도 제가 앞서 영상에 남겼지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안 하면 유예 기간이 끝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유예했던 것이 끝나요. 그 전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했던 것이지 의무가 유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무는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임대차 신고도 당연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니까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전입한 후에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 얻으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